자리 이때부터는 투매 기준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이 참 요란하게 움직였죠. 종목들의 좀 급락도 제법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틱하게 급반등 나오는 주식들도 좀 제법 있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이 참 많이 혼란스럽다. 혼조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죠.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 그리고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오는 이런 좀 구간이다 보니까 이슈를 보고 전략을 세우기에는 이슈가 또 손바닥이 또 바뀌고, 그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올해 제대로 좀 테스트 받고 있다. 자신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는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 장세였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적어도 수익이 나기가 쉬웠었죠. 실적만 제대로 골라서 주식 하나 고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모멘텀이 강한 주식 하나만 고른다고 하더라도, 이슈를 쫓아서 하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 못하죠. 저는 올해는 이미 2월 달부터 시장은, 지수는 뭐 그때 대비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2월 달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주식들, 고점 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성 지금 확대 구간이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 있는 전문가분들 포함해서 상당수의 개인 투자가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신 차리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악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만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상당히 도태된다고 봅니다. 이번 구간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구간을 좀 우리가 겪으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의 감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3,300에서 흔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 언제든 빠져도,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식들이 좀 급락하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투매 기준가 딱 제시해드리면서 따라가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투매 기준가에서만 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바이오 쪽에서 답이 나올 거다. 투자를 하려면 이쪽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CMO하고 mRNA가 최종 승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추세가 무너지는 주식들, 그 다음에 갑자기 돌아서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 패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3200선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건 추세 전환 없다. 그래서 3200선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지수는 3150이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은 현재 시장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 월봉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PBR 밸류가 1.27 정도로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100조에서 120조 벌던 시기, 가장 높은 밸류를 기록했던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요때가 1.25. 요거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요 테스트가 계속 있어야 돼요. 예. 요거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2012년도보다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큼 시장에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그 키는 반도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 키는 반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랠리가 제가 안 나온다고 했죠. 반도체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지수가 설사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그죠? 일관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포인트입니다.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150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락장으로 추세하락으로 가기가 어렵다. 왜냐? 반도체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기도 어려운데 반도체 때문에 지수가 꼬꾸라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락장으로 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년도부터 DDR5가 시작이 되게 되면 DDR4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DDR5의 이 시작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의 실적은 퀀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반기까지 이 조정이 나온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3049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2940에서 60선까지 열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저는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의 이 범위가 연장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랠리를 이끄는 거는 결국 반도체가 결정할 거다. 그 구간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거품을 이제 다 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라. 기준가가 나온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고 추세가 무너지는 주식들은 반대 매매를 노려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전자 75,300원. 익숙한 가격이네요. 75,300원. 가격은 두 개를 긋습니다. 75,000원이라는 가격과 68,000원대라는 가격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랠리는 없다. 68,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렸죠. 요거는 마지막 총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이 어떤 자극적인 요인들이 나오면서 붕괴가 나오면 요 자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온다. 그죠? 이게 전저점 테스트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흔들었다 여기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적자 났을 때 밸류예요. 삼성전자는 기준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랠리가 없으니까 다지기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요. 이거 월봉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뭐 약세다, 현물 가격이 떨어져서 고정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질 거다. 이제 PC의 범용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PC가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수요의 비중은 채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어디가 제일 클까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시장이 제일 컸어요. 스마트폰이. 근데 지금은 모바일보다 서버 시장이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요거 가지고서 지금 뭐 반도체의 약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 그 다음에 이 17년도 이 2년이라는 사이에 반도체 하락론자들이 말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 가격 범용 PC 기준이 되는 게 DDR4잖아요.
이때는 DDR3였어요. 3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었고 DDR4가 25%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2년 만에 몇 프로 바뀝니까? DDR4가 75%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죠. 근데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면 가격 자체, 시작 가격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폴더블 폰 나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이지만 프리미엄급은 폴더블 폰은 나와봤자 기본 가격 자체가 높잖아요. 마찬가지예요. DDR3보다는 DDR4의 시작 가격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DDR4보다는 DDR5 그러니까 얘가 가격 빠지더라도 앞으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구간은 시작 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가격 관련돼서 뭐 하락한다 이것 때문에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10만 6천 원 하고 이제 9만 7천 원대. 여기 밑에서 어떻게 잘 담아가지?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9만 7천 원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멀쩡한 주식들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락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얘네들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뉴스 나오면 그냥 됐고 그냥 사면 돼요. DDR4로 바뀝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적재나지 않는 한 회복되는 자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시점이 삼성전자는 6개월이 넘었어요. 하이닉스는 한 3개월이 넘었고 요 가격대를 이야기해드린 자리가. 그리고 유진테크 한번 가볼까요? 유진테크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자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종목 43,300원 이야기했죠. (43,300원) 그 다음에 47,200원. 지수나 이런 걸 신경 쓰게 되면 이슈를 쫓게 되면 이런 기준은 못 잡아요. 그냥 43,300원은 그냥 사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뭐 때문에 누구 급락하고 있고 여기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아무런 결정 못 합니다. 여러분 작년도 코로나 사태 딱 터졌었을 때 1440, 1500, 1600 주식 사셨습니까? 전 샀어요. 바이오지약 거의 뭐 비중이 한 60%, 70% 될 때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우선순위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유진테크도 제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월덱스 기억하십니까? 22,300원, 23,300원. 이 자리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 그러면 이게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전저점 깨고 있고 뭐 추세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가 잘 맞냐면 상승장 때.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급이 위축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저평가가 되어 있건 고평가 이것보다 내 입장,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 1,000억 굴리는 사람인데 5,000억 굴리는 사람인데 예측하기 제일 쉬운 걸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강남 근처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 중국 쪽에 반도체 투자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미국 쪽에 많이 반도체 투자할 것 같습니까? 미국 쪽이잖아. 그죠? 인텔 어떻습니까? 인텔 이번에 또 유럽 쪽으로 투자 비중 그 대규모 뭐 투자하던데 보니까 삼성은 지금 50조 발표했고 인텔 다 하지 않습니까? 인텔, 삼성, 국내 매출 비중보다 북미 매출 비중이 60%란 말이에요. 똑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실전에서 이익 실현을 해줬다가 다시 이제 좋은 가격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린 자리가 얼마냐면 126,500원,
그다음에 13만 원짜리였어요. 현대차나 기아차 얘네보다는 차라리 LG전자가 훨씬 더 낫다고 했죠. 왜? 애플카가 엎질러지더라도 스마트폰 철수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는 모르겠어요. 위로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오면 사야 되는 자리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근데 애플카 이슈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테마를 쫓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플카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슈 보고 사시면 안 할 거냐? 그럼 또 애플카 이슈 나오면 또 할 거냐? 이슈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 아, LG전자는 가전이야, 여러분. 딱 보면. LG전자는 그냥 가전이에요. LG전자는 가전이야. 근데 이 가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스마트폰에서 다 까먹었어. 근데 스마트폰 지금 버렸잖아요. 이건 구조적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장 부품 쪽 관련돼서 마그나를 통해서 애플카 사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애플카는 나중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적자 났던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진 거니까 그때 밸류 오면 사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뭐 거래량과 뭐 외국인 팔고 기관들 파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20만 5천 원 이야기 해드렸죠. 20만 5천 원. 그죠? 자, 여기서는 대형 홈런? 아니죠. 안타치라고 했어요. 22만 7천 원 이상 가게 되면 저는 슈팅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기도 전에 일단 밀리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요 아래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많이 깨게 되면 어디 기다려야 되는지 19만 1천 원입니다. 이거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깨져도 회복되는 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주식 가운데 따라가라고 한 주식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다리라고 했던 주식이죠.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하고 있는 주식들 몇 개 좀 보면은 자, LG화학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막 70만 원 중반대?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했던 자리가 69만 원대에서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69만 4천 원 정도 제가 보고 있다. 그죠? 그리고서 막 시장이 박살나는 이 구간은 실제로 69만 4천 원짜리에서 6천 원짜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LG화학이 추세가 붕괴돼서 전저점 확인, 그건 나 모르겠고 지금 배터리 사업 통해서 돈은 벌고 있는데 적자 나던 시기로 나오면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게 다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홈런 쳐요? 이 물량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장세라면 상관없지.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등 구간을 짧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혹시라도 공격 나오면 그죠? 기다려야 되는 자리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투매 기준가로 만약에 혹시라도 하방 공격을 만약에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린다. 그러면 64만 원짜리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저 때 사야 돼요. 저 땐 반대 물량 나올 거거든. 반대 물량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죠? 나와요. 시스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냥 인덱스 자금을 추종할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마다 CFD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 대출 옥죄고 있죠. 증권사도 지금 CFD 이거 10%, 40% 늘려가지고 레버리지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종목들 같은 거 막 비중 조절하고 있거든. 이런 거 인덱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빠질 거 10% 빠지고 20% 빠질 거 막 갑자기 30% 빠졌다고 원상복귀 되고 뭐 이런 현상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종목 몇 개 있더만 보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도 요거 영향이에요 오늘. 이런 식으로 물량들 한꺼번에 확 뺐다 확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거죠. 자, LG화학이 있으면 삼성 SDI가 있습니다.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훨씬 더 북미 쪽에 대한 적극적인 뭐 투자 발표를 한 것도 있는데 LG화학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죠?
에너지 솔루션 상장 연기시키는. 상장을 연기하게 되면 투자할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삼성 SDI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호재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 전저점을 지켜주면 다행입니다. 전저점을 지켜주면 다행인데 저는 걱정이에요.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누가 부정합니까 사실 이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배터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그죠? 근데 돌아가면서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자의 공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자리 들어가게 되면 너무 하이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요 자리를 깨지게 되면 61만 7,500원 전후 62만 원짜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걸 지켜주면은 그냥 남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를 공략하는 사람은 저기 왔을 때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만 7,500원, 62만 어떤 삼성 SDI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죠? 자, 요건 이제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게임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NC소프트 기억나시죠? NC소프트는 정말 문의도 많았던 종목이고 아주 뭐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뭐 70만 원대 막 이때 대폭락 나왔던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 반대 매매 기다려보자. 그래서 62에서 63만 원. 그죠? 요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공략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게 만약에 저점을 깰 수도 있는데 깨게 되면 59만 7천 원 찍고 돌아서는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다고. 일주일 전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렸던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게 59만 9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저점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저점은 사실 어떻게 맞춥니까? 이 호가 이 변동성이 심한데. 저점은 못 맞추는데 뭐는 할 수 있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NC소프트와 관련된 이런 악재 이슈 다 덮고 무슨 논란이 다 덮고 그런 논란은 95만 원, 뭐 96만 원 이때 얘기를 했어야죠. 프리미엄 받았었을 때. 고점에서 뭐 40% 이상 떨어지는 자리에서 악재를 얘기를 왜 합니까? NC소프트는 걸어온 길이 있어요. 한 9,800억 정도 벌다가 1조 벌고 1조 7천억까지 벌었다가 2조 4천억까지 크게 점프를 2번 했다고. 리니지 M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에 리니지 2M이 나왔었을 때. 지금은 2조 4천억에서 뭐 신작 게임 부진으로 인해서 컨센이 다운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리니지 2M보다는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62만 원대에서 63만 원대는 리니지 2M으로 돈을 못 벌었을 때 밸류예요. 그럼 여기서 뭐 음봉, 양봉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싼 거지. 끝.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그 엔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주에 카카오를 제가 이 무너지는 이 직전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절대 전략, 월요일, 수요일 이제 금요일 날 하잖아요. 12만 6천 원짜리. 그 다음에 13만 원짜리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하방 공격 나오면. 물론 이제 플랫폼과 관련되어서 플랫폼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규제 이게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겁니다.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건데 실제는 이제 이 자리에서 딱 멈추잖아요. 이 자리가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전의 밸류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카카오 이 본업을 통해서 체질이 개선한 것도 있지만 자회사들이 신규 상장들이 줄줄이 대기를 했었기 때문에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았었습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근데 그걸 이제 막아서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 운 좋게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 저는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깨면 12만 1,000원짜리 이때부터는 투매 기준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네이버도 말씀을 좀 드리면 네이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41만 원대에서 2만 원대 방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깨지면 그죠? 35만 5천 원짜리까지 기다려 보자. 그러면 이게 붕 뜨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신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직전 저점에다가 양봉을 긋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네이버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벌다가 쇼핑을 통해서 그죠? 쿠팡 상장되면서 멀티플이 확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모바일, 라인에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라인. 그죠? 라인이 돈 벌기 시작한 거 뭐예요? 야후하고 재팬하고 합병. 그러니까 그 전에 이하로 떨어지면은 투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다고 하니까 바이오 제약은 다 아시죠? 저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CMO나 mRNA 똑같은 조정이 나와도 여기서 다 계속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도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CMO와 mRNA 키워드가 다 먹여 살릴 거예요. 이 트렌드의 중심으로 지금 우뚝 설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넘어가면서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로 넘어가면서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리고 2016년도 이 기간 동안에 한미약품 산오피한테 기술 반환되면서 면역항암제로 넘어가거나 이중항체, 병행요법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은 한 세대를 이제 거쳐서 유전자 치료제를 넘어서 이제 CMO, 대한민국은 이제 송도 쪽을 중심으로 한 5차원 중심으로 한 CMO와 M&A 플랫폼이 하반기에 키워드가 될 거다. 수익의 중심이 될 거다. 그쪽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이제 64만 원이에요. 대체 몇 배가 올라온 거죠? 아주 큰 시세가 그림처럼 터져버렸죠. 매매 횟수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 뭐 추천했다 하면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해에 10만 원 이하부터 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벌써 지금 이제 64만 원이에요. 대체 몇 배가 올라온 거죠? 잘한 겁니다. 11,000원부터 많이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 21,000원대 추천해서 28,000원도 잡아드렸을 거예요. 40%. 근데 오늘 27,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10%, 50% 이 상승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뀐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래도 시장이 주도주가 있어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가는 길목에 있고 하반기 정도에 가장 유망한 섹터가 아니겠느냐. 예, 지금은 추천해야 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종목을 즉 달리는 말을 찾아내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저 친구는 매일 올라가는 것만 추천한다. 그렇습니다. 부정은 떨어지는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저는 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는 쪽이거든요.